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통계 연속환경분포에 관한 얘기 시작할게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환경분포 얘기했었죠. 그죠? 이산환경분포는 별량이 이렇게 쭉 있을 때 별량에 대해서 확률값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였어요? 전부 다 이산환경분포였죠. 그죠? 대부분 다 주변에 둘러보면 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 기대값 됐죠? 여기다가 별량의 확률을 쫙 곱해서 더해서 뭐로 나눈다? 총말의 수로 나눈다 됐죠? 이게 평균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분산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뭐죠? 확률 곱해서 싹 더해서 총말의 수로 나눈다 됐죠? 간단한 계산법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별량의 제곱의 무슨 균? 평균에서 됐죠?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에 뭐죠? 편차의 제곱에 편차가 뭐였어요? x-m 편차의 제곱에 무슨 균? 평균이고요. 다시 쓰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 거다? 평균 전체 제곱을 뺀 거다. 이게 분산의 식이었어요. 이 산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별량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섬세한 별량값을 위해서 1차식에 관한 기대값 AX 플러스 B가 있었고요. 분산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XB에 대한 분산은 A제곱 VX다.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산에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었죠? 가장 흔한 확률값이 뭐였어요, 여러분? 독립시 확률이었는데요. 이 독립시 확률로 주어지는 분포를 무슨 분포? 이항분포다 그랬어요. 그죠? 특별히 이 확률값이 뭐로 주어지는 확률? 독립시 확률로 주어지는 분포를 봐도 뭐다? 이항분포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했어요. 이항분포의 기대값 평균은 NP고요. 분산은 뭐다? NPQ는 P여 사건 NPQ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상환경분포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연속환경분포는 이제 별량이 뭐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그죠? 별량이 뗄 수 없어요. 뭐 온도, 적설량, 강수량,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은 실수값이니까 평생 여러분이 키가 얼마인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별량에 대한 확률값도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그냥 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죠? 확률을 닮아 있는 아주 촘촘한 함수다. 그래서 확률 미터 함수, 확률 probability 함수다. 그래서 PDF다 그래요. 그죠? density function PDF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미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느냐? 범위가 주어지면 A에서 B까지 됐죠? 모든 확률값, 바로 이게 합이잖아요. 그죠? 모든 확률값의 합은 얼마다? A에서 B까지 모든 확률값. 연속이니까 연속적으로 더하는 건 뭐죠? 극한이었어요. 리미트였어요. 그죠? 리미트를 적분으로 쓰면 A에서 B까지 곡선과 fx를 둘러싼 모든 면적의 합이 1이다. 그죠? 확률의 총합은 1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면적의 합이 1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연속에서의 평균 분산은 안 해요. 그죠? 왜냐면 함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분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속 확률 미터 함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을 찾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1차 시간 연산도 없어요. 촘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이산처럼 이렇게 예를 시작해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바로 뭐죠? 정규 분포의 정규 분포. 됐죠? 정규 분포. 정규분포는 함수가 어떻게 주었냐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죠? 이게 잘못 쳤네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됐죠? 이게 되게 복잡한 함수죠? 자연계에서 쓰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 그리면 보세요. x가 여기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m이 뭐였어요? x가 m이면 0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제곱이니까 대칭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확히 뭐가 오고요? 가운데 정확히 m이 오고요. 그 m에 관해 정확히 대칭인 함수예요. 됐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됐죠? 정규분포 곡선이요. 그런데 이 정규분포 곡선 함수가 너무 이렇게 더러워서 우리가 확률값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치환해요. 어떻게 치환하냐면은 x-m을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걸 새로운 변수로 치환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1차식이잖아요. 그죠? 이 1차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주 간단히
평균이 뭐래요? 0으로요. 편차가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정교분포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표준화된 정교분포다. 표준 정교분포다 그래요. 그죠? 이미 변수가 x라면 이미 변수는 z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z 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보면 표준화시키잖아요. 그죠? 왜냐면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맞은 점수에서 그 과목의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걸 새로운 변수, 표준화 변수다 그러고요. 여러분 성적표는 이제 표준 점수가 표시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분포를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그럼 표준화시키면 뭐가 바뀌느냐? 평균이 뭐가 된다고 여러분?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0이 돼요. 그죠? 그리고 좌우 대칭 이렇게 되잖아요. 역시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반대로 얼마죠? 여러분 확률값이 0.5구요. 됐죠? 이쪽 반대도 0.5구요. 음의 쪽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양의 쪽과 0부터 1까지 확률값 가지고 음의 쪽도 계산하는 거. 1부터 2까지 확률값은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표에 있어요. 0부터 2까지 확률값에서 0부터 1까지 확률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만 잘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함수에 관한 모두 정교분포도 금방 계산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분포를 표준화시키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논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분포는 다 무슨 분포예요, 여러분? 이항분포예요. 그죠? 이항분포요. 그런데 이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많아지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의 분포를 인테그랄로 근사시킨다. 수학에서는 시그마가 인테그랄 되려면 무한히 쪽에 리미트가 붙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통계는 뭘 허용해? 오차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개 이상 정도가 되면 그냥 정규분포로 해도 좋아요. 그죠? 어차피 오차를 허용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시켜요. 표준화시키는 이 식을 이용해서 뭐로 만들죠,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표준 정규분포를 잘 읽으면 그러면 뭐 0부터 2까지 확률값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2부터 4까지 확률값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0부터 4까지 확률값에서 0부터 2까지 확률값을 빼면 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음도 좋아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2까지 확률값은 이게 여기 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 확률값을 표에서 읽어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되게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이항분포를 주고 뭘 적당히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대부분 이렇게 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만들고 표준화시켜서 표준화시키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1차식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라 그러고 표준 정규표를 읽어서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속 확률분포에 속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는 확률분포를 쓰는데 그 확률분포 중에서 별량이 뚝뚝 떨어져 있는 이상률분포와 그 대표적인 예인 이항분포 그리고 별량이 수없이만 연결되어 있는 연속 확률분포와 그 대표적인 예인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그림을 읽고 확률값을 계산하는 과정 됐죠?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게 뭐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이항분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주고 정규분포로 만들고 표준화시켜서 표를 읽고 이런 복잡한 이항분포의 확률값을 이렇게 근사적으로 찾는 과정 자체가 통계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통계죠, 확률분포의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그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구해졌는지 뭐 할 거예요? 추측해 볼 거예요. 그죠? 평균과 분산이 제대로 잘 구해졌을까?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적당히 오차를 가지고 그 값을 추정하는 되게 중요한 마지막 단원이 바로 통계적인 추정이 됐죠? 그럼 마침 이제 통계도 끝을 낼 테고 그래서 우리가 고울샤프트 시작해서 이제 수원, 수투 그리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확률 통계 이르기까지 전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이제 한 울타리 안에 담는 그런 대장정의 역사를 우리가 마무리할 거예요. 됐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